네, 녹화 눌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미 방송 시작을 했는데 제가 녹화를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월 2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장 마감, 방향성 및 추천주 점검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요즘에 또 워낙 크립토 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앞으로는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비트코인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네, 오늘 하락 종목이 반 이상 나왔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하락 종목이 특히나 많았다. 최근에 계속 제가 매일같이 이걸 점검을 하는데요. 최근에 체감 지수가 좋지 않았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은 50%에서 60% 이상이 나오는, 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비이성 과열권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그죠? 어떤 종목들이 또 짱대 양봉이 나오면은 막 차익 실현 물량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하니까 섹터별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를 사실상 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 말고 단기 매매 입장에서 오늘 올라서 매수했는데 내일도 올라가고 내일 모레도 올라가고, 예. 최근에 2차 전지만 좀 연속적으로 올라갔었죠.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연속성을 띠는 그런 섹터 테마를 찾기 힘들다. 뭐 지난주까지는 로봇 테마가 좀 강세를 띄었었죠. 그러니까 가끔마다 이제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테마, 여러 섹터가 동시에 막 올라가는, 한참 우리 코스피가 올라갈 때 한두 달 전쯤에 그런 흐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하루는 A 섹터 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다음은 B, 다음은 C,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 뭐 3, 4개월 이상, 뭐 6개월,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뭐 어떤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은 사자마자 물리기 쉬운, 네, 그런 장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워낙 비이성 과열권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 시장이 정말 중요하죠. 지수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결국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과열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를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증시의 추세를 확인하려면 일별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별로 살피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과 같은 비이성 과열권에서는 얘네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뭐 고객 예탁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고객 예탁금이 제일 중요해요. 고객 예탁금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고객 예탁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HTS에도 이 고객 예탁금이 나올 거예요. 네,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게 오늘 현재 날짜가 아니고 이게 이제 10월 17일입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나오는 이 고객예탁금 잔고는 10월 17일자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요게 꺾이면은, 그러니까 꺾인다라는 게 뭐냐면 뭐 하루 이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한 2주에서 한 달 이상을 봤는데 고객예탁금이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낮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럴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과거에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202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코스피, 한국 증시의 고객 예탁금 추세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다른 건 지우고 예탁금 빨간색만 보여드릴게요. 자,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는 어땠냐면은 고점과 저점이 지금처럼 막 올라갔어요. 그죠? 즉 시장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였어요.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은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갔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고점을 낮추기 시작을 했냐면 2021년도 1, 2분기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검정색이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수도 꺾이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큰 상승 추세라든지 큰 하락 추세라든지 이런 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큰 추세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어떻게? 네, 이렇게 고객 예탁금으로 추세를 파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이게 가장 정확하더라.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을 살펴볼 건데 어제 그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의 2차 저항대가 3880에서 3890 부근이 여기가 이제 2차 저항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차는 3850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초가가 3850 부근에서 시초가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2차 저항 오늘 3890 부근 딱 찍고 빠졌어요. 최고가는 3893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2차 저항대 찍고 나서 쭉 밀리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 때 녹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세가 되게 강하다. 다만 비이성 과열이어서 언제든지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안정성 지지 테스트 성격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추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라 함은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높인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건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 채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물론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이거예요. 빠지게 되면은 이런 조정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 조정이 여기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고 갈 수도 있어요. 혹은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 테스트, 그러니까 안정성. 이 추세가 안정적인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죠? 파동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직 상승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수많은 맥점들에 걸리게 되고 맥점에 걸릴 때마다 차익 물량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들은 A에서 하차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B, C, D 각자 목표로 하는 그 뭐야 TP가 다를 거예요. 타겟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다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목표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 기준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한 목표가에서 물량들을 덜어내요. 네, 그러다 보면 한 번은 꺾인단 말이에요. 네, 꺾이는데 이 추세가 살아있고 정말 올라갈 거면은 큰 추세 상승 채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들 나오고 경계 매물들이 더 추가적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가늠을 할 적에 이 추세가 정말로 신뢰를 할 만한 추세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조정. 네. 제가 저희 정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조정이 나와 봐야 조정이 나와 봐야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네. 물론 여기서 제가 조정이 나오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음봉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꺾입니다. 어, 이제 뭐 하락 파동 시작입니다. 급락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나 지금 나스닥이나 코스닥처럼 비이성 과열 추세가 지속이 될 때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죠? 예. 파동에는 일반적인 파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비이성으로 그러니까 온갖 뭐 RSI 그죠? 또 많이들 보시는 지표 뭐 있습니까?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RSI 또 뭐 CCI 등등 DMI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의 어떤 과매수권을 뚫으면서도 올라가는 말 그대로 비이성 파동일 때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조정이 나와봐야 그리고 조정이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서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겪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안정성, 이 추세가 정말로 우리가 믿고서 매수를 해도 될까? 이 상승 추세에 우리가 편승을 해도 될까? 라는 성격의 테스트를 한 성격의 조정이 원자로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나왔던 조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닥은 제가 그나마 뭐 일봉상으로 봤을 적에는 코스피 대비는 그나마 이제 부담이 덜하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스닥도 오늘 딱 조정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 판단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당연히 코스피도 코스닥도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네, 중요한 것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분봉 파동이 조정 파동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추세라는 것이 한 번에 깨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네.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어제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해줬고 오늘 차익 물량들이 살짝 나왔을 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보고서 야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올 거야. 아마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어제 텔레그램이었나요? 우리 유료연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영상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어제 제가 그 언급을 했었던 게 뭐냐면 코스피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봤을 적에 양봉이 4개가 나오면은 다음날 음봉이 나올 확률이 8, 90% 이상이 나왔던 거예요. 사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퀀트 분석이에요.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퀀트 분석인 건데 코스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양봉 4개 음봉, 여기도 양봉 4개 다음날 음봉, 그리고 여기도 양봉 4개 다음날 음봉, 그리고 여기는 양봉이 5개가 그죠? 여기는 5개 나왔죠? 여기는 5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양봉 4개 다음날 음봉. 그래서 어제도 양봉이 4개가 나온 거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확률상 오늘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딱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100% 넘는 거예요. 언제든지 패턴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 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내일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것도 보면은 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추세대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오늘 여기 상승 채널 하단 상승 채널에 지금 부딪히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내일 얘가 갭하락을 할지 혹은 여기서 다시 갭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이런 계단식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는 내일 아침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시초가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요? 아마도 오늘 밤 미증시. 그죠? 예, 나스닥이 오늘 뭐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 급락을 하느냐 보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일 시초가가 정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저는 그래요. 계속 국장은 상승률을 말씀드렸었고 다만 코스피는 너무 과열이어서 네, 너무 비이성 과열이라 현재 너무 비이성 과열이라 매우 조심스러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화면 보십시오. 네. 이게 코스피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채널 추세대 상단 저항대에 정확하게 걸렸죠. 확인되죠? 네. 그죠? 이거 무시 못하겠죠?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파동을 겪어보고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봉 차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실 섣불리 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보통 정석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여러분 돌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강하게 기본적으로 일단 강하게 돌파를 강하게 1번 강하게 돌파를 하든지 짱대양봉으로 돌파를 하든지 짱대양으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적당히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돌파하고 나서 지지까지 안정적으로 받던지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 10월 달에 여기를 자 확대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매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됐어요. 이번 달에 되고 나서 다음 달에도 여기서 또 양봉이 나와요. 네, 다음 달 11월 달에도 그럼 이제 좀 야 여기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네 버텼네 그럼 이제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가버리잖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참고로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2008년도 이제 그 금융위기를 맞기 전에 그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최고점과 그리고 2011년 초에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채널이 형성이 되죠. 빨간색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17년 후반부 그리고 2018년 초 여기를 찍고서 급락했다가 또 돌파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 박살났거든요. 우리 증시가.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때에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요. 그리고서 올라갔던 거예요. 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아, 차트 무시 못하는구나. 100%는 없지만 이렇게 과거에 과거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또 어디가 저항선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코스피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급락한다?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리딩을 하냐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안 깨졌어요. 그잖아요. 네. 코스피 일봉상에서 정말 누가 봐도 좀 무시 못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뭔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보는 관점, 제가 보는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하락 파동의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분봉상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에, 그때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우리 현님들의 리스크 관리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 뭐 그럴 만한 건 없어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닥도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과열인 건 맞거든요. 네. 크게 보면은 주봉 보세요. 주봉이 지난 그 4월달, 5월달부터 해가지고 좀 계속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볼린저 밴드란 말이에요. 네. 그쵸.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뭐 볼린저 밴드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건 아니죠. 차트 분석에 있어서 무조건 100% 이런 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 2023년도, 물론 지금과 비교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그 당시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볼린저 밴드 뚫고 나서 갑자기 연봉이 나오고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뚫었어요. 뚫고 나서 과거처럼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볼벤을 뚫고 나서 음봉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었다라면 이번엔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짱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려요. 근데 이러기를 벌써 몇 번이에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7월 달에도 장대 음봉이 벌써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주봉상 장대 음봉. 네. 주봉상 장대 음봉이니까 일봉상으로는 꽤 많이 빠졌던 거겠죠? 그죠? 그런 식의 장대 음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온 거예요. 코스닥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음. 비교를 했을 때에 정말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요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장대 음봉. 요건 그냥 장대 음봉이 아니라 인걸핑 캔들이라고 해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죠. 하락 장악형 캔들은 강력한 어떤 숏 시그널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도 얘가 지금 벌써 4주째 안 밀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장이 대세 상승장인 게 맞는 거예요. 쉽게 안 빠지는 그런 장세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때도 비이성 장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잘 보세요.
그때도 주봉상 장대음봉, 장대음봉. 두 번 연속 장대음봉 나오고서 또 장대음봉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또 장대음봉 나오고서 반등 나왔는데 이번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악형 음봉이 나오죠. 나오고 나서 반등은 나왔는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또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못 올라가고 빠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장악형 음봉 나왔다가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지만은 바로 또 음봉이 나면서 빠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주봉상, 그러니까 그 제로 금리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 금리였었잖아요. 완전 그때도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였었는데 그때에도 주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겨우 한 주 버티고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장대 음봉 나오고도 4주 동안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례적이에요. 네. 지금 상승세가 진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질적으로 좋구나. 퀄리티가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그래도 경계는 해야 돼요. 과열이니까. 그죠? 비이성 과열은 언제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부터 위험하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아침부터 위험합니다. 우리 유로방은 좀 주식 비중을 줄일 겁니다. 수익 실현 좀 하고 줄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날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나스닥 선물이 1.7%가 급락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선물이 종가는 다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국장도 쭉 빠졌고 아무튼 5시, 7시 그때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NXT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막 우르르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현금이 많아가지고 안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낌새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뭐 나스닥이 100%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못 맞춰도 아무튼 분봉 흐름, 그리고 일봉상 어떤 이상한 낌새, 네,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코스피 월봉 장기 추세 저항선에 부딪힌 경계해야 할 구간인 급등 돌파 저항 여부 알 수 없음. 모른다.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조정받는 거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코스피보다는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볼린저 밴드를 살짝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어렵죠, 그죠?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전 고점이었었는데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좋진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에는 자, 잘 보세요. 고점을 돌파할 적에는 뭐 정답은 없지만 지금은 돌파를 하자마자 갭상승으로 돌파했죠. 갭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차익 물량이 쏟아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보기도 좋고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통한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확률이 좀 더 높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음봉이 나왔다. 차익 물량들이 쏟아졌다.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양음양인 거죠. 전고점을 양음양 패턴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하자마자 푹 빠졌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관점. 근데 만약 이길 재돌파 해주는 통통 양봉 마감이 나와준다면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네, 그러니까 내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내일 그 저점 금이 이게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추가 하락 연봉이 나올 경우엔 좋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은 웬만하면은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여기를 재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고,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빠지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자, 다시, 요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요러면은 조금,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뭐, 이제 코스닥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어차피 뭐 제가 매일같이 시황 방향성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국장 방향성 분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나스닥 보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그 영상 올려드렸었죠. 제가 나스닥은 일단 잘 마감했기 때문에 롱을 보고 있다. 마음속으로 제가 롱 65%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관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지금 비이성이에요. 나스닥은. 어, 지금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AI 대격변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그러니까 과열 시그널, 과열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일례로 제가 원래는 이제 해외 선물 리딩을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2년 동안 수익이 잘 났어요. 네, 방향성 예측 잘했고 정말 뭐 제 실제 계좌도 2년 연속으로 양도소득세도 내고 해외 선물 많이 벌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많이 버시고 저 많이 벌고 했었었는데 올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나스닥 선물이. 방향성 예측이 너무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방향성 예측을 할 적에 매크로를 봐요. 차트만 보지 않거든요. 매크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매크로도 보고 하는데 저는 매크로도 이제 지금 현재 매크로가 아니라 과거의 매크로 자료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패턴, 과거 사례를 봐요. 근데 올해 나스닥이 급등을 나올 적에 사실 일반적인 매크로 관점에서는 숏이었단 말이에요. 매크로는. 예를 들면 뭐 저게 뭐예요?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예요?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었고 최근에 그 자동차 대출 업체가 일부 파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불거졌는데 저는 2달, 3달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원님께 제가 매크로 자료 공유하면서 안 좋다. 분명히 이거 안 좋다. 하면서 저 매크로는 숏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크로는. 근데 웬걸?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런 어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이 빠지곤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먹히더라. 예, 그러니까 과거에 먹히던 매크로 패턴이 올해는 먹히지 않더라.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올해 그 액티브 펀드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 많은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지금 역대 최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 뭐냐면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펀드에다가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률이 최근에 최악이에요. 지수 벤치마크, 그러니까 지수 대비. 만약에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면 비교 대상을 뜻하는데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면 S&P 500 지수를 갖다가 벤치마크로 많이 삼아요. 근데 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한참 뒤처지는 거예요. S&P 500보다 수익이 잘 나온 매니저들 그 펀드가 몇 프로? 22%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8%는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좋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네.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처음 겪는 이런 장세인 거예요. 모두가. 음. 매크로가 분명히 안 좋았었고 그랬었었는데 옛날 같았다면은 그 고용 지표가 저게 부러지고 박살나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의 뚜렷한 시그널이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와요. 왜? 옛날에는 업황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을 안 뽑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안 뽑아도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와. 왜? 사람들이 해줄 일을 AI에게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저는 올해 나스닥이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몇 번을 제가 숏을 갖다가 배팅했었다가 손절을 했었어요. 안 먹히더라고. 예.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진짜 역대급인데 월봉을 잠깐 보실게요. S&P 500 지수의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빨간색? 빨간색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양봉이 5연속으로 나왔을 때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떠요. 아셨죠? 5연속으로. 만약에 빨간색 화살표가 2개가 뜨게 되면은 양봉이 몇 개? 6개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과거의 S&P의 월봉을 보게 되면 자, IT 버블 당시에 보시면 화살표 떴죠. 화살표 1개 떴다는 소리는 뭐냐면 5양봉 이후에 다음 달에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잘 보세요. 자, 이 화살표가 하나, 즉 양봉이 5개 나왔을 때가 몇 번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여러분, 10번입니다. 네, 10번이 98년도부터 봤을 때 10번 이 양봉이 5개 나오고서 다음 달에 음봉이 나왔다라는 케이스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6개 이상 6개 이상 나왔던 게 1번, 2번. 자, 1번, 2번. 그리고 여기 보시죠? 3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4번. 그리고 없어요. 즉 4번. 그리고 10번. 10번은 뭐다? 양봉 5개. 4번은 뭐다? 6개 이상.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당연히 양봉 5개 나오고서 빠질 확률이 높죠.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몇 개째입니까? 아직 10월 달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양봉이 6개째예요. 6개째. 네. 그러니까 지금이 역대급 과열인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5개, 6개 나온 적이 있었지만, 네, 있었지만은 각도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네. 상승 각도만 딱 비교해봐도 지금 완전 가파르잖아요. 상승 각도가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처럼 엄청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이 5개, 6개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완전 비이성 과열인데 언제 빠질지 과연 분명히 한번 빠지긴 빠질 텐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정말 단순한 어떤 차익 실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적당한 어떤 맥점을 찍거나 목표가를 찍게 되면은 차익 물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익 물량이 나와줘야 이 추세가 정당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나와줘야 이 추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한번 분명히 빠지긴 할 텐데 언제 빠질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스닥이. 아무튼 S&P는 지금 6개째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몇 개? 7개입니다. 7개. 미쳤어요, 진짜. 나스닥 100 지수는 지금 7개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장난이 아닌 게 좀 지저분하죠. 이거 지워볼게요. 지금은 진짜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양봉이 5개 나왔던 게 총 7번. IT 버블부터 7번이 있었었고 6개 이상 나왔던 게 한 번, 2번,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9번 중에 7번이 양봉 5개가 나오고서 다음 달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몇 개째라고요? 양봉이 7개째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이 완전 비이성이라서 도무지 이거는 진짜 초고점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나스닥은 정말 어려운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제가 비트코인은 매매하지 않아요. 네, 아직 리딩을 시작을 안 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방향성만 짚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지난 5월 달부터 우리 그 회원님들께 제가 꾸준히 코멘트 해드렸거든요. 나중에는 나도 비트코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추세 공부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5월 달부터 10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나스닥을 하지 않고 나스닥을 버리고 비트코인 선물로 갔었으면 돈 많이 벌었겠지. 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달부터 100%예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제가 맞췄죠.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비트코인 쇼 본다. 8% 급락을 했고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롱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3%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현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나스닥은 솔직히 어렵다. 내가 진짜 너무 어렵다. 이제 우리 비트코인 선물은 비트코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스닥 선물 2년 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솔직히 빡세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선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다. 아무튼 비트코인 앞으로 좀 꾸준하게 제가 방향성을 잡아 드릴게요. 언젠가 뭐 틀리겠지만은 자, 아무튼 나스닥은 일요일 밤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은 롱뷰를 보겠다고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적중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은 좀 애매해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오늘은 모르겠어요. 네. 금일 나스닥은 관망뷰. 나스닥이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도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그죠? 전고점 부근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장입니다. 이거 선물이 아니고 본장 기준으로 25,150포인트 문이 저항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하는지 혹은 돌파를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그랬는데 지금 급락도 아니고 돌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장중에는 돌파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꼬리가 길진 않았었죠. 그죠? 네, 좀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관망이에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비트코인은 솔직히 모르겠다. 금일은 애매하다. 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관망뷰. 네, 모르겠음.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 2일 더 봐야 할 것 같음. 만약에 얘가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숏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숏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얘가 뭐 도지 캔들이라든지 뭐 짧은 양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2, 3일 정도 얘가 안 밀리고서 옆으로 긴다. 기거나 혹은 오히려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다시 먹어준다. 이렇게 먹어준다. 그러면은 정말 단기 관점에서 추가 상승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전날 양봉의 저점을 깨는 짱대음봉이 나오게 되면 언제라도 숏으로 전환해야 되는. 저는 그런 지금 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캔들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자. 만약 장대음봉 양봉의 저점을 깨는 장대음봉 출현 시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죠? 국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디 갔니? 이제 적어놨구나. 어쩐지 이상하게 했어. 아까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이잖아요. 쌍고점을 테스트라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쌍바닥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쌍고점을 테스트를 하는 그 저항대 테스트 구간이라서 조금 위험하다. 갑자기 급락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2, 3일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전일 저점을 깨게 되면 이건 부정적이다. 조정폭이 얕아야 되고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조정폭이 얕아야 되고 견고한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 나스닥의 그 패턴을 보시게 되면 어디였어? 여기. 자, 여기도 보시면 전고점이잖아요. 아이고 다시 좀 지저분하죠? 자, 여기도 이렇게 전고점이 있었잖아요. 전고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전고점에서 일단 양봉이 하나는 나와야 돼요. 양봉이. 그리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걸 다시 먹어주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음량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 근데 전고점에서 막 두꺼운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2개, 3개 나오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전고점은 무조건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여기도 보시면 전고점을 일단 양봉으로 딱 벗겨버리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강한 양봉, 너무 짱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죠? 정고점은 적당한 양봉으로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예후가 보통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양봉이 나오더라도 적당한 양봉으로 돌파해 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15시 12분에 텔레그램 올려드렸었어요. 그때가 107,700불 부근이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시면은, 107,800불 부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다시 숏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꾸만 헷갈리네. 보시면요. 왜 이래, 이거. 잠시만, 왜 이런 거야, 이거 대체. 됐다, 이제. 자, 비트코인 잠깐 봐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숏뷰를 말씀드리고 나서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왔고, 이날 제가 롱뷰를 말씀드리고서 거의 3%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2, 3% 정도.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숏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숏을 다시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 롱숏타임 맥점 아시죠?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롱숏타임 시그널 사용 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얘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주요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어요. 비트코인이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요거 얘가 뭐냐면 여기 살짝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과 함께 만들어진 롱타임이에요. 롱타임 맥점이 여기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이 롱타임 맥점을 이탈을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봐봐요. 이탈을 했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고서 슈팅. 그 다음에 또 이탈했다가 돌파하고서 리테스트 하고서 급등. 또 이탈했다가 돌파하고서 급등. 그죠? 네. 그리고 이탈했다가 이거 한 번에 확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탈했다가 돌파를 못했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여기를 돌파했다가 단기적이건 중장기적이건 올라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확률상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하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차트 초보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과거 대비 패턴이 조금 약해졌네 라는 게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숏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숏을 본다면 어디까지 보느냐? 저번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맥점은 롱타임과 숏타임 맥점 그것만 딱딱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여기 보시면 밑에 이 부분에 여기 롱타임 숏타임이죠. 숏타임 맥점이 하나 있고 그 위에도 보면은 그죠? 네, 106,000불 부근에 여기도 숏타임 맥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투배가 나오면서 여기 찍고 급반등. 그 다음에도 여기랑 두 개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어 급반등이 나왔어요. 이번에 저는 빠지게 되면 여기를 또 한 번 찍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찍고 나서 지난번처럼 아리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제가 또 단기 롱뷰를 제시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강력하게 깬다. 그죠? 깨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방향성 분석 자료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국장부터 미장까지의 방향성 분석이었고요. 이제는 추천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작년에 저랑 제게 여기 린다균 이게 저예요. 하나증권에서 파생 실전 투자 대회 열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하나증권 자료 캡처를 한 건데, 네. 이건 이제 제가 그때 51% 이게 제 겁니다. 19위. 그때 51% 수익 내가지고 그때 전체 19위를 했을 때 그거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저희 회원님들이에요. 회원님들. 다 회원님들. 단기간에 다 고수익이 났었었죠. 그죠?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뭐 2주 짧게는 2주 짧게는 2주에서 뭐 한 달 사이에 냈던 수익이라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되게 잘 나갔어요.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의 반응성이 매우 쉬웠는데 지금 계속 과열이니까 쉽지가 않아. 자, 오늘 우리 유로방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수익을 냈어요. 보시면은 오늘은 손절도 있었고요. 미코는 짧게 손절했고
미포조선은 1%대, 하나오션과 이제 저기 한정기술이가 오늘 터졌죠. 음. 하나오션이가 참고로 어제 제가 무료 추천주로도 드렸었어요. 네. 무료방에선 제가 11만 얼마 되었죠? 어제 제가 무료 추천주를 텔레그램에서 드렸는데, 하나오션이를 어제 11만 3,400원에 3,4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의 장 끝나고 나선가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어제 유료방에서는 이제 저희는 NXT도 하거든요.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애프터 다 하는데, 제가 어제 기존 추천가는 똑같았어요. 무료방이랑 무료 추천주 가격이랑 유료 추천주 가격이랑 똑같았는데 안 잡히길래 제가 가격을 올렸어요. 올려 잡아라. 이거 간다. 그래서 11만 4,200원까지 올려 잡았고 오늘 최대 6% 정도까지 수익이 난 겁니다. 네. 한정기술도 수익이 났고, 하나오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오션이를 보시면은, 자, 네. 어제 제가 그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심플해요. 네. 하나오션 보시면 여기 쇼타임 맥점 보이시죠? 그죠? 쇼타임 맥점. 쇼타임 맥점을 돌파를 못하고 빠지고, 또 짱대음봉이 나오고 바로 빠지고. 근데 어제 이거를 완전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간다, 사라. 어제 가격을 올려서라도 사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악재 나왔던 거 아시죠? 중국이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제재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락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악재가 나오면서 나왔던 이 쇼타임 맥점을 빠르게 돌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매우 좋았다. 그래서 매수해 드렸는데 급등이 나온 것이고, 오늘 또 급등 나왔었던 한정기술, 예, 한정기술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우리 유료방 종목인데, 여기 쇼타임이 뜨자마자 바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바로 빵빵빵. 유료방에서는 어디서 매수했냐면 이날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맞나? 매수 날짜가 10월 17일. 네, 제가 10월 17일 날 추천을 드렸네요. 10월 17일이면은 이날 맞아요.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해서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롱쇼타임 맥점을 바로 돌파해주고 바로 슈팅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밟았다가 재돌파해주죠. 또 슈팅. 이 롱쇼타임 맥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세력들이 개입을 한 캔들이 롱쇼타임 캔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기준되는 가격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그 무료 추천주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오션이었고 지난번에는 한국금융지주였었어요. 근데 한국금융지주도 매수가 안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버렸고, 하나오션도 매수가 안 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안타깝게 두 종목이 그냥 붕 떠버렸는데, 나머지는 뭐 다 잡혀서 좋은 수익이 나왔죠. 그죠? 네. 텔레그램에 계시면은 이 내역들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저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모르면 모른다. 틀리면 틀렸다. 맞춘 거 맞췄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마감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무료 추천주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 추천주가 없고요. 시장 분위기 봐서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은 실시간 시황 코멘트라든지, 그리고 무료 추천주 혹은 관심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뉴스 매크로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